만월극장 지금 막이 오릅니다. 오늘은 1980년대 한순간의 선택이 모든 걸 바꾼 부부의 이야기. 사랑보다 빠른 욕망은 과연 무엇을 남기는지 함께 들어봅시다. 서울 변두리 산비탈을 따라 촘촘히 들어선 집들은 어느 집은 판자로, 어느 집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회색빛 파도처럼 들쭉날쭉 이어져 있었지요. 겨울이 끝나가도 방 안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고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은 낡은 커튼을 바람결에 흔들며 희미한 소리를 냈습니다. 연탄불을 갈아 넣어도 금세 식어버리는 방. 그러나 사람들은 그 안에서 오늘도 하루를 버텼습니다. 골목 어귀에선 아이들이 구슬치기를 하고 옆집 아주머니는 다 쓰러져 가는 빨랫줄에 흰 천을 널며 올봄엔 제발 재개발이 됐으면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모두가 가난했지만 모두가 언젠가는 달라지리라는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 골목 한 집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현 그리고 정희. 아침 식탁은 단출했습니다. 낡은 밥상 위엔 김치 한 접시, 된장국 한 그릇, 그리고 귀하게 구한 달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달걀을 남편 앞으로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계란은 당신이 드세요. 난 괜찮아요. 된장국으로도 충분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늘 애틋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금이라도 든든히 먹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그녀의 젓가락 끝마다 배어 있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젓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오늘만 넘기면 돼. 발표만 잘 되면 우리도 숨 좀 쉬고 살 수 있을 거야. 그의 눈빛에는 낯선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가난에 짓눌린 채 살아온 세월 속에서 어딘가 멀리 아직 오르지 못한 언덕 너머를 바라보는 갈망 같은 빛이었습니다. 도현은 30을 갓 넘긴 사내였습니다. 삐쩍 마른 몸, 거칠게 갈라진 손바닥. 공사장에서 세월을 보낸 흔적은 손등마다 깊은 굳은 살로 남아 있었습니다. 일터에서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언제나 나도 한 번은 달라지고 싶다는 언덕 하나를 넘고 싶은 갈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28, 단정한 단발머리에 얇은 카디건 하나를 걸친 모습. 그녀는 가난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밥상 앞에서 남편과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믿었습니다. 결혼 초 두 사람은 비록 가진 것 하나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장마가 쏟아지던 여름날 하나뿐인 양은 냄비에 라면을 끓여 함께 나눠 먹으며 세상 부잣집이 따로 없네 하고 웃던 기억. 겨울밤 낡은 전기장판 위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춥지만 그래도 내가 있어서 따뜻하다 던 말. 그런 소박한 기억들이 정희의 마음에 가장 빛나는 보석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늘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유혹을 던집니다. 어느 날 오후 도연은 다방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최신 가요. 테이블마다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 프림 커피 특유의 달큰한 향. 1980년대의 다방은 가난한 노동자조차도 잠시나마 세상을 바꿀 꿈을 꾸게 만드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박과장이라 불리는 남자가 도연을 불렀습니다. 넓은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고 금반지를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도현 씨, 지금이 기회야. 늦으면 못 타. 다들 뛰어드는 거 알지? 그는 입가에 자신만만한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작은 돈으로 시작해 한 번만 터지면 인생이 바뀐다. 서류는 자신이 다 챙겨주겠다. 박 과장의 말은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그의 말끝마다 맴도는 단어들. 기회, 한 번, 바뀐다. 그 단어들은 도연의 가슴에 뜨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가난에 지친 그의 어깨를 순간이나마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어둠 속에서 라디오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 개발 지구 지정 기대, 재개발 예정지 주변, 연일 인파 몰려 뉴스는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들도 모여서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우리 동네도 언젠간 재개발된다더라. 아이고, 누군 벌써 집 사놨대. 도현의 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뒷모습을 본 정희의 눈엔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작은 균열은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됩니다. 식탁에서 부딪히는 수저 소리, 달력의 빨간 숫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그 사이로 스며드는 단어 하나, 기회. 정희는 속삭였습니다. 나는 큰 집 바라지 않아요. 당신이 지쳐도 내 옆에만 있어주면 돼요. 그러나 그날 밤 도연은 뒤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단 한 번만 기회를 잡으면. 며칠 후 허름한 사무실, 형광등이 깜박거리는 책상 위에 붉은 도장이 탁 하고 찍혔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가슴은 마치 심장을 쥐어짜듯 뛰었습니다. 주머니 속 계약서 4번은 처음 느껴보는 뜨거움을 품게 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창밖, 골목 불빛 하나하나가 모두 자기 편이 된 듯 빛나 보였습니다. 가난했던 지난날이 저 멀리 사라져 가는 듯. 그는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약서에 붉은 도장이 찍히던 날, 버스 창에 비친 도연의 얼굴은 오랜만에 자기 자신을 놀라게 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르막 끝의 하늘을 이제는 손에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바라보는 눈빛. 밤이 되자 포장마차에 비닐 천막이 젖은 골목을 노랗게 비췄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어묵 국물, 소주잔이 부딪히며 내는 맑은 소리.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번 판은 달라. 개발선이 거기까지 올라온다더라. 늦기 전에 들어가야지. 처음엔 조심스러웠던 마음이 그 열기 속에서 서서히 무장해제됩니다. 도현은 계산을 반복했습니다. 오늘 넣은 돈, 다음에 넣을 돈, 그리고 돌아올 거라 믿는 숫자들. 종이에 적힌 숫자는 도형처럼 가지를 쳐 올라갔고 그 가지마다 달려있을 달콤한 열매를 그는 상상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주파날이 탁탁 튕기는 소리, 어딘가서 전화가 벨을 울리는 소리. 박 과장의 목소리가 낮고 빠르게 흘렀습니다. 지금이야. 더 기다리면 빠져. 순간. 시간이 안에서만 크게 울리는 종처럼 둔탁하게 흔들렸습니다. 도현은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지금 간다. 서류가 책상 위를 스치고 도장이 다시 찍히고 영수증이 찢겨 나갔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끝을 타고 미끄러져 나간 종이 한 장이 몇 장의 지폐가 된 것도 아닌 묵직한 봉투 하나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천천히 봉투를 만져보았습니다. 여보, 이게. 목소리는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작은 것들이 하나둘 바뀌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형광등을 새 것으로 바꾸고 오래된 전기장판을 조금 더 두툼한 걸로 바꾸었습니다. 정희는 수줍게 말했습니다. 이불 하나만 겨울 지나기 전에 바꿔도 될까요? 도현은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도 바꿀 수 있어. 하지만 웃음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웃음이 지나간 자리에는 금세 빈자리가 느껴졌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더 큰 숫자였습니다. 새벽, 도현은 오래된 라디오를 낮은 볼륨으로 틀어놓고 수첩 위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몇 평, 몇 층, 몇 구역. 신문의 동그라미가 늘어났고 수첩의 모서리는 닳아 헤어졌습니다. 창밖 어둠 속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담을 넘어가듯 그의 욕망도 소리 없이 담을 넘었습니다. 그 무렵 골목은 더 시끄러웠습니다. 누구는 당첨이 됐다 하고 누구는 정보를 놓쳤다며 이를 갈았습니다.
어떤 날은 이웃이 한밤중에 술기운에 소리쳤습니다. 내가 먼저 알아봤다고. 내가 먼저. 골목에 개가 따라 짖었습니다. 밤 공기를 가르는 그 소리들 사이에서 도연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번까지만 더. 박 과장의 말은 여전히 꿀처럼 들렸습니다. 이번 건은 지난번과는 급이 달라. 큰손들도 들어와. 믿어도 돼. 큰손이라는 단어는 이상하게도 마음을 휘젓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같은 배에 탄다는 느낌은 가난한 자의 어깨를 일시에 펴게 만드는 주문 같았습니다. 정희는 서랍을 정리하다 명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개발 회사 로고가 선명한 종이 한 장.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손끝으로 로고의 엠보싱을 더듬었습니다. 문틈으로 드는 빛이 명함 가장자리를 은빛으로 감싸며 흔들렸습니다. 그 작은 흔들림이 마음 깊은 곳에 미세한 금을 그었습니다. 여보, 이건 뭐예요? 도현은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괜한 걱정하지 마. 다들 하는 거야. 기회는 매일 오지 않아. 정희는 그 웃음을 따라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 끝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오랜 시간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밤이 되면 결혼 초의 작은 기억들을 꺼내보았습니다. 비 내리던 날 라면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젖은 머리칼을 웃으며 닦아주던 장면. 겨울밤 전기장판 위에서 발끝을 맞대고 춥지만 괜찮다 던 서로의 숨. 그 장면들 위로 지금의 숫자들이 얇은 필름처럼 겹쳐지며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색을 바꿔 놓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디오는 또다시 같은 단어를 흘렸습니다. 부동산 광풍, 투기 과열, 거품 우려. 경고음은 언제나 멀리서만 울립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의 눈빛만 보느라 신호를 놓칩니다. 도현은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번까지만 하면 우리도 이 동네를 벗어날 수 있어. 그 말의 끝에는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다짐이 아니라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작은 떨림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정희의 웃음은 횟수가 줄었고 대신 창문 너머를 오래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빨래 건조대의 집게들이 바람에 딸깍딸깍 부딪히는 소리가 이상하게도 그녀의 가슴을 쓸어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묻곤 했습니다. 여보, 요즘은 왜 이렇게 늦어요? 도현은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일 얘기 좀. 별건 아니야. 밤이 길어질수록 포장마차의 불빛은 더 선명했습니다. 뜯긴 비닐 사이로 바람이 들어와 촛불이 꺼질 듯 흔들렸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이번 호수는 진짜야. 지도에도 표시 안 된 선이 있다니까. 정보는 돈이야. 늦으면 끝이야. 그 말들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도현의 마음을 스쳐가며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봉투를 한 번 더 만져보았습니다. 한 번은 해냈다. 그렇다면 한 번만 더. 어느 날 박 과장이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2배로 가.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식탁 위에 펼쳐진 지도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자리. 그 위에 집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 먹으로 덧그려져 있는 듯했습니다. 밤을 새운 뒤 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벽 공기가 폐 속으로 깊게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맑았습니다. 그 맑음을 지나 마음 한가운데로 들어간 것은 또 한 번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의 사무실은 이상하게도 더 밝아 보였습니다. 손등에 혈관이 도드라졌고 펜 끝이 종이를 누르는 압력이 조금 더 세졌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 도장이 찍히는 소리. 귀에 익숙해진 그 소리들이 오늘은 유난히 경쾌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거리의 간판들이 순서대로 불을 켜며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정육점, 사진관, 다방, 구두수선. 그 불빛들 사이로 도현은 머릿속에 미래를 더 선명하게 그렸습니다. 바닥이 따뜻한 집,
창문 틈으로 바람이 새지 않는 집. 퇴근한 남편이 현관문을 열면 밥 냄새가 먼저 반겨주는 집. 그날 밤 정희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 위에 된장국을 데워놓고 언제라도 떠먹을 수 있게 수저를 포개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을 때마다 아주 작은 소리가 방 안을 둥글게 맴돌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빨래 건조대의 집게가 한 번 더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리던 순간 탁상 위 전화기가 낮고 길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도현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어떤 소식이 어떤 속도로 그의 집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박 과장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넓은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금반지가 빛나는 손가락으로 서류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번 건은 지난번과는 급이 달라. 큰손들도 들어와. 믿어도 돼. 큰손. 그 단어는 도현의 마음을 흔드는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자신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의 문 앞에 서 있는 듯한 기분. 그 문을 열기만 하면 그동안 밟고 살았던 지늘길이 돌길로 바뀌는 듯한 착각. 도현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집이라. 그 한 단어가 귓속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비 내리던 밤, 흰 식탁보 위 와인잔에 반짝이던 불빛처럼 집이라는 두 글자는 그의 가슴에 깊이 박혀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칼끝에 묻은 파 조각이 도마 위에 뚝 떨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식탁 위에 놓인 낯선 명함에 꽂혔습니다. 개발 회사의 로고가 선명히 박힌 종이 한 장.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건 뭐예요? 도연은 시선을 피한 채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괜한 걱정하지 마. 다들 하는 거야. 기회라는 게 늘 오는 게 아니잖아. 정희는 대답 대신 명함을 서랍 속에 조용히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가정의 정적. 라디오는 여전히 새로운 소식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광풍, 투기 과열, 거품 우려, 전문가들은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경고음은 언제나 멀리서만 들립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의 눈빛만 보느라 신호를 놓칩니다. 도현은 무겁게 말했습니다. 이번까지만 하면 우리도 이 동네를 벗어날 수 있어. 그러나 정희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웃어주던 그날의 얼굴 점점 희미해져요. 숫자와 사람 사이. 그 틈은 점점 벌어졌습니다. 식탁 위 돈다발, 서류철, 달력의 빨간 숫자. 그 사이에 낀 부부의 대화는 마찰음을 냈습니다. 정희는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은 나보다 숫자만 보고 있어요. 도현은 눈빛을 반짝이며 대꾸했습니다. 숫자가 우리를 데려갈 거야. 밝은 곳으로. 그럼 내가 원하는 식탁도, 웃음도 다 가져올 수 있어.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도착이 너무 늦을 뿐이었지요. 그리고 어느 날 눈에 보이지 않던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선 너머로 들려온 낮고 굵은 목소리. 개발 얘기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일정도 밀리고 투자도 빠지고 그 순간 검은 다이얼 전화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수화기를 움켜쥔 도현의 손바닥에서 땀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직 괜찮아. 다들 괜찮다 했어. 조금만 버티면. 그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사람은 무너지는 벽을 붙잡고 서서 그 손 아래서 흩어지는 먼지를 버팀목이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희는 어느 날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에게 집이 꼭 커야만 하나요? 나는 당신이 돌아오는 발걸음 소리가 좋았는데
그러나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지금은 돌아설 수가 없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낮음 속에 이미 깊은 집착이 숨어 있었습니다. 집 마당에 비가 내렸습니다. 빗방울은 낡은 기와 지붕을 톡톡 두드리며 쏟아졌습니다. 빨래줄은 축 늘어져 물방울이 연속으로 떨어졌고 연탄재는 검게 번져서 빗물에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굵은 글씨, 경매 공고. 정희는 종이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비가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난 큰 집 바라지도 않았어. 그저 이 집에서 당신이 웃으며 들어오는 순간만 있으면 됐는데. 그 목소리는 빗속에서 먹물이 번지는 것처럼 작고 무겁게 흩어졌습니다. 사랑의 금은 늘 조용히 퍼져나갑니다. 소리 내 울지 못하는 날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한 사람의 몸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기침을 오래 했습니다. 거칠고 길게 이어지는 기침 소리. 병실, 희미한 형광등 아래 링거줄은 유난히 얇아 보였습니다. 마치 작은 충격에도 끊어질 것만 같은 가느다란 실처럼. 의사는 말했습니다. 무리가 겹쳤습니다.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도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가 붙잡으려 했던 건 과연 숫자였는지 아니면 사람의 온기였는지 그때서야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몸은 끝내 더 버티지 못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규칙적인 박자처럼 들렸습니다. 흰 커튼은 바람에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 흔들림은 마치 마지막 호흡의 속삭임처럼 보였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정희의 손등 위로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투명한 줄기가 천천히 흘러내려 그녀의 혈관 속으로 사라져 들어갔습니다. 그 가느다란 줄은 마치 생명을 겨우 붙잡아주는 마지막 실처럼 보였습니다. 정희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을 지탱하는 힘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난 지금도 당신 곁에 있으면 행복해. 하지만 너무 힘들어. 그 말은 한 줄기 바람처럼 작았지만 도연의 가슴 속에서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안 돼, 정희야, 나를 두고 가면 안 돼. 내가 다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떨렸습니다. 손가락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지만 온기는 이미 빠르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끝없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링거줄은 그저 조용히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있었지만 몸은 더 이상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집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한때 돈다발이 쌓였던 식탁 위, 이제는 찬물에 젖은 계약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먹물은 번져서 글자를 알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도현은 의자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텅 빈 공허 위에 멈춰 있었습니다.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다. 하지만 남은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의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밤, 골목 가로등 아래 도현은 액자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 서로 환하게 웃던 두 사람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의 눈빛은 그때만 해도 햇살처럼 맑았고 도현의 얼굴에는 아직 세상의 무게가 덜 얹혀 있었습니다. 그는 액자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정희야,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절대 숫자에 눈 돌리지 않았을 텐데. 비는 끊임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속에서 빗방울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 빛나는 파편 속에 도현의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은 가끔 뒤늦게 배웁니다. 곁에 있던 한 사람의 미소가
세상의 모든 재산보다 값지다는 것을. 1980년대 부동산 하나에 인생을 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숫자는 사람들을 달리게 했지만 끝내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삶을 지탱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곁에 남아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1980년대의 개발은 오늘날의 주식 그리고 코인일지도 모릅니다. 시대의 간판은 바뀌었지만 욕망의 모양은 언제나 비슷합니다. 누군가는 새벽까지 그래프를 보며 가슴을 졸이고 누군가는 인터넷 뉴스에서 단어 하나에 일희일비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곁에서 함께 웃어주는 한 사람의 존재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사람을 잃으면 결국 다 잃는다. 이것이 오늘의 교훈입니다. 만월 극장은 언제나 우리의 지난날과 오늘을 이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그 마음을 작은 손길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만월 극장을 오래 빛나게 합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